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북 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요점은 이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회담을 취소하든지 또는 회담 중이라도 퇴장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북한이 과거처럼 기만 전술을 써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사전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생각처럼 이 회담이 매우 위험하고 도박성이 높은 회담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의미고, 덧붙여서 그는 우리는 유연한 자세로 플렉시블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다. 즉 강경일변도로만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설명도 첨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트럼프 자신도 이 회담이 매우 힘들고 위험성도 높고 도박에 가깝다는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A 국장을 사전에 북한에 보내서 소위 그라운드워크를 했고, 아마도 회담 전에는 CIA 국장과 존 볼턴 안보보좌관을 다시 한번 평양으로 더 보낼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 준비 중인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의 진위는 무엇인지, 또 회담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은 미북 회담에 낙관하고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잘 안 될 경우에는 아예 가지도 않을 것이고 회담 중이라도 워크아웃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회담의 목표는 당연히 비핵화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원칙은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 프로그램의 없애기, 이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씨름을 해온 문제인데 과연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에 동의를 할 것인가, 만약 한다면 그 반대 급부의 요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안에 과연 미군 처수나 평화협정이 들어있다면 여기에 미국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미북 회담이 준비가 한참 진행 중인데 아직도 일시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표면상으로 합의된 것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의제로 다룰 용의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물밑에서 얼마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직업외교관 쪽에서는 꽤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름지기 외교적인 협상에는 대통령이 맨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존재지 맨 처음에 나서서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그걸 최종 결정권자가 불쑥 처음부터 나선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낙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한 외교 전문 학자는 이 회담이 트리키하다, 힘들고 교묘한 성격이다, 그리고 리스키하다,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리스키한 것은, 더 위험한 것은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견해를 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오늘 뗐듯이 덥석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를 한다든가, 또는 반대로 존 볼턴의 주장대로 회담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 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 준비에 주역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의 의견은 상원 인준을 놓고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당초에는 최강경책인 북한의 regime change,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지론은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핵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고로 핵과
그 손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정권 교체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더 이상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그의 정권 교체 주장이라든가 존 볼턴의 호전적인 발언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담 장소가 아직 미정 상태인데 첫째 조건은 김정은의 항공기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개최지가 양측에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서울, 평양, 베이징은 이미 배제가 됐고, 유럽의 제3국들,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랜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비엔남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해에 위치한 미국 항공모함상의 회담, 이 안도 이미 제외가 됐습니다. 아직 그 장소가 미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일시도 미정 상태입니다. 그냥 5월 말에서 6월 초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팜비치 메릴로그 별장에서 신조 아베 총리를 맞은 트럼프는 70대의 나이를 잊은 듯이 굉장히 헤비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의 행적을 잠시 살펴보면은 새벽 5시 08분부터 트윗을 시작했습니다.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건과 관련해서 언론을 질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협박범의 스케치는 엉터리고 가짜 언론들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새벽 5시 42분에는 폼페어가 지난주에 김정은을 만났다. 비핵화는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북한을 위해서도 역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안보 문제에 대한 트윗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 7시 05분에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비난하는 트윗을 냈는데, 그는 역대 최악의 FBI 국장이 될 것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섹스 스캔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FBI 전 국장의 회고록 문제, 미북 회담의 진전 상황을 2시간 동안에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조 아베 내외와 조찬을 했고 골프장으로 가서 5시간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교역관계, 미북 회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부부가 산책까지 했다 하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 상대의 위험성을 충고를 했고, 교역 관세의 면세를 요구했고, 그리고 1980년대에 납북된 13명의 일본인 송환 문제를 미북 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은 모두 한국계입니다. 첫째는 김상덕, 토니 김이라고도 불리우는데 평양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김학선, 세 번째 인물은 김동철,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인데 2015년부터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교롭게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4월 19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추가 제재 조치는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러 추가 제재를 놓고 벌어진 트럼프 행정부 내 혼란은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전례 없는 부인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대사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러 추가 제재를 예고한 다음 날인 16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계속 관련 내용을 알려주겠지만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 담판을 앞두고 강원 양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올인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원하는 대로 회담이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판을 깨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획기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설이 돌았던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과 라베트 뮬러 특별검사의 거취에 대해 여전히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라라구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 내가 그들을 제거할 것이라는 말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젠스타인 차관과 뮬러 특검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6 대선 운동에서 러시아 정부 사이에 어떠한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의 엔진 폭발과 불시착 사고를 목격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자사 여객기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엔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우스웨스트 항공 1380편은 보잉의 737 여객기로 CFM 인터내셔널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CFM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보잉 737 기종에 장착된 같은 엔진은 8,000기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잘게 자른 로메인 상추를 먹고 병원성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가 총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언론은 어제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를 먹은 18명이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고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장균 이콜라이 감염 환자는 총 16개주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로메인 상추 제품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스테이 스트리트의 토박이 상가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160년간 영업을 해오던 칼슨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모두 문을 닫는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카고의 얼굴로 스테이 스트리트에서 호황을 누려오던 말샬필드, 시어스, 몽고메리 워드가 이미 사라지고 이제 칼슨도 사라집니다. 칼슨은 시카고 지역의 점포 22개소를 모두 금년에 폐점합니다. 토니 프레그윙클이 쿡카운티 민주당 의장으로 어제 선출됐습니다. 쿡카운티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당의장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쿡카운티 보드 프레지던트로 두 번째,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4월 들어 벌써 5번째 눈이 내렸습니다. 금년 시카고의 4월은 130년 만에 두 번째로 추운 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50도를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0도.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낮 최고 56도, 밤 최저 36도. 토요일 흐리고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8도. 주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38도입니다.